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날씨 너무 좋고요. 따뜻해요. 따뜻하고 어제 왔고요. 제가 오늘 저희 또 윤수민 매니저님 만나고 운전해서 들어오느라고 제가 살짝 늦게 입장한 거 죄송하고요. 오늘 저희가 새로 오신 분이 어느 분이 계실까요? 봐볼게요. 제가 지금 우리 새로 오신 분이 어느 분이냐에 따라서 제가 강의 스타일이 살짝씩 바뀌어집니다. 왜 기존에 저희야 뭐 게릴라로 저희가 제품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새로 오신 분에 대해서 제가 눈높이를 맞춰서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자, 여러분 마이크 켜실 분 켜셔도 됩니다. 또 하나 제가 또 선물 나갈지 저 선물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것 중에 짱구도 있고요. 뭐가 나갈지 몰라. 카메라 켜주신 우리 온실리 점장님 아주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바라보고 해야지. 이제 제가 살짝 적응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 줌 미팅 시작할 때 되게 어색하고 벽을 보고 하는 것은 표경화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살짝 적응이 되고 있고요. 이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보니까 매력있어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세요. 굉장히 매력있더라고요. 은근히 이제 제가 살짝씩 즐기기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지난달에 제가 전세롬 매니저님 참고로 직급 없으신 거 아시죠? 지난달에 카운팅했을 때가 개인 판매 매출이 3천만 원이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짱구가 근 2달 동안 품절 사태 발생됐죠. 그리고 2달 품절이었고요. 저희 또 전세롬 매니저님이 한 달 동안 아파가지고 아예 SNS를 거의 못했어요. 그럼 실상 매출은 몇 달일까요? 약 3달이겠죠. 약 3달 동안 지난달에 3천만 원이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블로그 SNS 강의한 그날 또 제가 해보니까 3,200만 원 넘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매출의 90%가 10%는 먹고 본인이 아니다 10%도 안 되겠다. 본인이 먹고 바른 거 빼고는요. 지인 판매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마케팅이죠. 근데 그게 거의 우리 전세는 뭘로 이루어졌나요? 페이스북을 통해서요. 블로그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스타는 하기 시작한 거 얼마 안 됐습니다. 왜 인스타에 팔로워가 많이 없어서 얼마 안 됐는데 저희 주 대부분이 페이스북이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또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더니 그걸 타사 사업자분들께서 되게 많이 들어오셨고요. 질문도 많이 들어오셨고 제품 판매까지 이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직급 없이 이렇게 소득이 있는 회사에 지금 현재 저희 펜지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자부하고 있고요. 이제 시스타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저 항상 질문을 합니다. 항상 저는 질문하고 여러분들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적응합니다. 자, 디톡스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디톡스를 왜 해야 될까요? 디톡스를 왜 해야 된다? 그래, 이제 마이크의 손이, 말씀하세요. 디톡스를 왜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답변 안 하셔도 저 이제 그 마음 알아. 제가 매주 일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질문을 받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알겠어. 괜찮아요. 디톡스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냥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우리 인체는요.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여러분들? 우리 인체는요. 아무것도 먹지 않았죠. 아무것도 먹지 않고요. 아주 좋은 공기 속에서 우리가 24시간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체내에 뭐가 쌓인다라고요? 독소가 쌓인다라고요. 독소요. 공기 좋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건강한 생식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독소가 쌓인다. 또는 심지어 먹지 않아도 호흡을 하는 가정들에서 뭐가 쌓인다? 활성산소가 쌓인다. 그래서 과도하게 운동하는 사람들은 과도한 호흡을 통해서 활성산소가 쌓이고 이 활성산소는 세포를 노화시킨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할 때 가장 많이 쌓이는 게 뭐다? 체내 독소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요. 쉽게 표현할게. 우리가 아침에 양치하고 여러분들 점심에 아무것도 안 먹었으면 저녁에 양치 안 해도 되나요? 안 그렇죠? 우리가 매일 양치함에도 불구하고 체내에 뭐가 쌓이면 입에 구강 내에 세균이 쌓이고요. 치아 사이에 치석이 쌓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디톡스는 우리가 365일 그냥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소위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려고 여러분 디톡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디톡스를 필요하는 거고요. 여러분 이 사진 보시면 어때요? 얼굴 사진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얼굴에 안 좋은 화장품을 사용해서 이게 독소가 많이 나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말도 맞아요, 여러분들. 경구독보다 가장 무서운 건 경피독이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데요, 여러분들. 근데 아주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한다라고 해서 독소가 안 쌓이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저희 짱구 섭취하시면 어떤 분들은 뭐가 나와요? 어떤 분들은요, 몸에 엄청나게 알러지처럼 우들두들하게 나오기도 하고요, 뽀러지가 나오기도 하고요. 분명히 저희 아셀라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짱구를 섭취했는데 얼굴에 뽀러지 이런 거 나온 걸 경험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육안에 보이지 않던 세포 내에 독소가 쌓임으로써 우리 짱구가 어떤 역할을 해준다? 몸에 쌓여있는 독소를 무엇으로 배출시켜준다? 소변과 대변으로 배출시켜주지만 우리 인체의 세포 중에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피부 세포를 통해서도 독소가 배출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어떤 파라벤이라든지 독소로부터, 그럼 세포 화장품을 안 바르면 피부 세포에 독소가 쌓이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제가 오늘 제주시까지, 저희 지유금 있는 곳이 모슬포인데 제주시까지 갔거든요. 모슬포는 저는 항상 미세먼지를 핸드폰 앱에 제가 올려놨거든요. 분명히 모슬포에서는 저희가 공기가 좋았어요. 에어로 가서 공기가 좋았는데 제주시로 나가니까 미세먼지가 많음으로 나와요. 그 미세먼지는 뭘까요? 제 피부 세포를 통해서요,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사용해도 착용을 해도 옷을 입어도 뭘 한다? 진피층까지 독소가 쌓인다입니다. 이런 독소가 무엇을 만든다? 일종의 발암물질인 거고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세포 기능을 저하시키고요, 면역력을 저하시키고요. 면역력을 저하시키니까 대사가 안 되는 거고요. 대사가 안 되니까 우리가 몸속에 어떤 건강한 것도 들어오면 제 아무리 좋은 영양소도 여러분들께서 아주 제 아무리 좋고 고가의 영양제를 섭취를 해도요, 여러분들의 몸에서 대사가 되지 않으면요, 결국은 뭘로 쌓인다? 독소로 쌓인답니다. 독소로 쌓인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아주 분명 이 기업의 건강기능식품이 좋다라고 나도 섭취를 했는데, 비싼 돈을 지불하고 섭취를 했는데 효과 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부터 봐야 된다? 내 몸에서 대사 기능이 얼마만큼 원활한가를 봐야 됩니다. 대사 기능이 원활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몸에 결국은 독소로 쌓인답니다. 가장 우리가 피부에 쌓이는 건 어떤 미세먼지라든지 기타 등등도 있고, 호흡기를 통해서도 이런 독소가 끊임없이 쌓이면서 이 독소는요, 미세먼지가 여러분 육안에 보이나요? 미세먼지 육안에 보이지 않죠. 활성산소 육안에 보이나요? 육안으로 보이지 않죠. 근데 우리가 느끼는 칼로리도 독소고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형태가 없는 것도 독소입니다. 이 독소가 몸에 쌓여서 노폐물을 만듭니다. 그 노폐물이 뭘까요? 혈관 안에 들어가는 그게 혈변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소장 안에 들어가고 비장 안에 들어가면 그게 뭘까요? 그게 숙변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떠한 간이라든지 폐라든지 신장에 들어가면 그게 뭐가 될까요? 그게 염증 세포가 되는 거예요. 이 염증 세포는 결국은 지방 세포를 만드는 거고요. 이런 독소는요, 몸속에 들어가서 무엇으로 변환된다? 지용성 지방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게 체지방이 되는 거예요. 참 원리는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많이 먹어서 병에 걸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음식 아깝다고 남겨야 될까요? 버려야 될까요? 남겨야 된다. 풀도 항상 제가 말하죠. 풀도 살찐다. 왜 풀이 살찐다? 여러분들 건강 상태 그 좋은 건강기능식품도 여러분들이 대사가 안 되면 몸에 들어가 독소가 되는데, 흡수력이 약한 음식이, 칼로리를 가지고 있는 이 음식이 몸에 들어가면 내가 대사할 수 있는 이상은 내 간에서 탄수화물로 합성돼서 존재한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모든 독소는요,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그 질병을 유발시키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준다라는 표현이 맞나요?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받는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맞아요. 받는다라는, 뭔지 스트레스를 만든다는 표현이 정확하게 가장 맞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가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스트레스는요, 여러분들 적혈구를 부족하게도 만들고요. 스트레스는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 어도 의과대학에서 성인의 5,700명의 혈액을 채취를 했습니다. 혈액을 채취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제 검사를 했더니 면역세포인 T세포를 굉장히 저하시키고요. 또 백혈구를 가장 빠르게 노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면역을 노화시킨다고 합니다. 면역을 노화시키다 보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급속도로 질병들이 오지 않나요? 거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으로라든지 취약한 부분,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받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비염 쪽으로 올라옵니다. 비염. 누군가는요, 간이 안 좋은 사람 간 지수가 올라간다든지, 이게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무서운 거고, 또 스트레스가 면역세포를 저하시키니까 자연스럽게 감기가 오는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린 집 가면 굉장히 감기에 노출된 이유가 가장 크게 두 가지예요. 바이러스 인자가 너무 많고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때 면역세포가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처음 가게 되면 굉장히 감기에 걸리는 이유가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굉장히 급속도로 우리 긴장을 하게 되면 갑자기 단어도 생각 안 나고 그렇죠. 그게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스트레스가 가장 무서운 이유는 활성산소를 배출하고 이 활성산소가 결국은 몸에서 독소를 만듭니다. 이 독소가 가장 첫 번째로 우선순위를 공격한 기관이 어딜까요? 뇌이면서요, 백혈구고요, 간이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공격을 합니다. 어떤 한 부분만 공격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다시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께서 섭취하는 음식물요,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 섭취하는 칼로리, 얘네들이 대사 능력이 떨어지면서 몸에서는 암세포를 유발시키는 이제 독소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기업에서는 아침 주스하고 저녁 주스 나눠서 타먹는 독일 기업 제품인데 그 독일 기업 제품이 아침과 저녁 파트가 스트레스를 발생했을 때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그 호르몬들을 조절시켜주는 성분이에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스스로 스트레스를 만들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조절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때 뇌에도 독소가 쌓이지만 간에 엄청나게 쌓입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도 간에 독소가 쌓이고요. 여러분들 한 몇 시간 전에, 길게는 3시간 전에, 짧게는 2시간 전에 점심 식사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점심 식사 하시고 나는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식사를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가장 쉽게 살찌고 쉽게 살이 안 빠지고 쉽게 요요가 뭔지 아세요? 자, 1번 이제 제가 이제 주간 객관식으로 문제를 낼게요. 1번 하루 6끼를 나눠서 섭취하는 사람. 2번 1일 1시간은 사람. 1일 1시간 정확하게 규칙된 정해진 시간에 하는 사람. 3번 장기간 디톡스를 하는 금식을 하는 사람. 4번 하루 3끼를 정확한 시간에 섭취하는 사람. 찍어보세요. 1번. 질문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살이 쉽게 찌고 살이 잘 안 빠지고 요요가 심하게 오는지. 1번 소량을 6번에 나눠서 섭취하는 사람. 2번 하루 한 끼 규칙된 시간에 먹는 사람. 3번이 뭐였지 근데? 4번이 금식이죠. 4번이 금식, 3번이 뭐였을까?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정답은요, 가장 잘 찌는 사람들은요, 장기간 금식하는 사람도 들어가고요.
하루 한 끼 먹는 사람도 들어가고요. 하루 6끼 먹는 사람도 들어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영양 상태에 따라서요. 하루 6끼 먹는 사람은요, 시도 때도 없이 뭐가 나올까요? 위산이 분비가 됩니다. 위산이 분비가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세포는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저장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모이만큼 계란 하나를 여러분들께 섭취를 하셨어요. 이 하나를 먹어도 우리 내 세포는 뭐라고 인지한다? 먹었다. 그럼 뭘 분비시킨다? 위산을 분비시킨다. 그리고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면 식소화되는 시간이 최소 몇 시간 걸린다라고요? 건강한 사람 기준으로 2시간이 걸린답니다. 2시간이 걸리는데 2시간 동안 소화를 시켜서 위산을 분비시켰는데 또다시 2시간 후에 하나를 또 먹었어. 하나를 내가 2시간째 먹었으면 소화됐겠지라고 또 두 알을 먹었어. 뭐 어떻게 될까요? 이게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위산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위산이 안 나오면요, 결국 소화를 시켜요, 안 시켜요? 못 시키겠죠. 근데 이랬을 때, 근데 또 달라요. 이랬을 때 나는 굉장히 간이 건강해서, 간에서는 뭘 분비가 시키나요? 담즙도 분비가 되고요. 소화를 시키는 소화액도, 효소도 나오죠. 근데 이게 내가 간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인체는요, 여러분들의 그 사람들의 환경이라든지 건강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 본인들의 건강 상태 매우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남이 금식을 했다라고 해서 는 무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굉장히 적혀있고 수치가 누군가는요,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고요. 누군가는요, 혈액의 산도가 맞춰져서 건강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본인들께서 나는 어떠한 그런 식습관이고 나의 몸 건강 상태가 어떨지를 체크하려면요, 여러분들께서 나는 평상시에 뭔가 먹을 대사 능력이 뛰어나, 대사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려면 탄수화물이든 단백질이든 여러분들 섭취하고 나서 소화력이 좋은 사람, 소화력이 좋은 사람들은 단순하게 먹고 또 먹고 또 먹고가 아니라 내가 먹은 칼로리에 비해서 내가 살이 덜 찐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태워내주는 어떤 기능이, 이걸 내가 뭔가 분석하지 않아도 왜 주변에서 왜 너는 왜 먹는 걸 왜 살이 안 찌니라는 소리를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그게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이런 것도 아시면 뭐가 좋을까요? 짱구를 누군가가 보냈어. 누군가가 먹고 싶어. 누군가가 섭취를 하고 있어. 근데 그분들이 질문이 들어오겠죠. 근데 누군가는 분명히 짱구를 먹고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그랬는데 누군가는 어때요? 분명히 짱구 먹고 대변은 굉장히 잘 본다라고 했는데 누구는 배앓이를 하고 묽은 변을 보고 아파. 참 여러 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구하셔야 될 게, 그렇게 6끼를요 나눠서 섭취를 해도 누군가는 준비가 돼서 그 사람이 수년 동안 나눠서 여러 끼를 먹으면 그 사람의 내 세포는요, 우리 주인은 주기적으로 먹더라, 또 이 시간쯤 되면 또 먹을 거라고 인지를 하고 뭘 준비될까요? 위산의 소화액을 준비를 시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하루에 간식 굶을지도 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폭식을 하고요, 수시로 먹어요. 시간정도 상관없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위산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서 언제 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거. 그러면서 어떤 기능이 망가진지 아세요? 위기능이 망가지는 거예요. 위기능. 그래서 항상 짱구를 줄 때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살 것인지 팔려나갈 때 할 것인지. 팔려면요, 여러분이 짱구 좋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팔려나가게 할 것이면요, 여러분들께 짱구가 왜 좋은지, 짱구를 섭취했을 때 건강 상태에 따라서 어떤 식습관에 따라서 어떻게 섭취를 해서 효과가 더 좋은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지식 수준이 좀 더 높아진다면 그분들이 여러분 신뢰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간헐적 단식 필요한 사람 굉장히 필요하겠죠. 어떤 사람 필요할까요? 몸에 체지방이 많은 사람 필요하겠죠. 몸에 체지방이 많다는 소리는요, 그 음식은요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정말 좋은 디톡스, 그럴 때는 체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그 디톡스 금식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어디에서 연소를 시키나요? 지방에서 연소를 시킵니다. 근데 마른 사람이 금식을 하게 되면 어디서 연소를 시킬까요? 근육에서 이제 영양소를 뺍니다. 그래서 체형에 따라서도 금식을 하는 사람, 필요한 사람이고요. 체형에 따라서도 반드시 영양소를 섭취하면서 뭐 하루에 한 끼라든지 하루에 한 끼, 저녁 6시 이후부터 금식을 한다든지,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체형에 따라서. 그럼 이제 우리 여기 답 나오죠. 어떤 사람이 하루 이틀 3일 금식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깔끔하게 옆구리 만져보면 돼요. 옆구리를 만져서 나는 잡힌다. 또 표경은 매년 잡고 있다. 안 잡아도 알잖아요. 본인도 우리 본능적으로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지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루 세 끼를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먹으면 내 데이터가 내 주인은 소버거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음식 먹을 시간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어떤 두 가지를 하냐면 소화액을 준비를 시키고요. 그리고 대사하려고요. 이제 대사력을 이제 우리 영양소 들어온 거, 열량 들어온 것과 대사를 시켜서 배출시키자라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규칙적인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근데 이때 금식을 할 때, 디톡스를 할 때 어떤 사람 효과가 가장 더딘지 아세요? 수분 섭취가 부족한 사람이요. 수분 섭취가 부족한 사람이요. 그래서 이 말 듣고 제가 처음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여러분. 간이 건강하면 어떻다? 간이 건강하면 대사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다. 왜 간이 건강하면 대사 기능이 뛰어날까요, 여러분? 기초 대사 들어보셨죠? 우리 대사에는 몇 가지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죠. 우리 신진대사 들어보죠. 신진대사. 첫 번째가 기초대사입니다. 두 번째가 소화대사. 세 번째가 뭔가요? 활동대사. 우리 기초대사가 뭐예요? 기초대사. 분명히 기초대사 단어는 나는데 여러분 뜻 아시나요? 기초대사는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정말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어. 뭐 하는 거? 대사를 시키는 거. 그게 올증하게 기초대사가 높으려면요, 어떤 기능이 좋을지 아세요? 우리 지난번 게릴라 준비팀 했죠? 1번이 뭐다? 간. 2번이 뇌. 3번이 골격근 근육. 그래서 그러니까 근육이 강하게 벌크처럼 많지 않아도요, 간이 건강하면 없다. 기초대사력이 뛰어납니다. 간이 좋으면요, 숙취 해소 능력도 뛰어나죠. 간이 좋으면요, 탄수화물 단백질의 분해 속도도 빨라요. 간이 좋으면요, 장도 좋고요. 왜? 간에서 장의 윤활유가 나오니까. 간이 좋으면요, 대사 기능 뛰어나고요. 그래서 근본은 뭐다? 내 간이 얼마만큼 건강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질병이 빨리 하고 늦게 오고 면역세포가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요요가 오고 하는 것, 다이어트가 빠르고 근육 생성이 빠른다가 첫 번째가 뭐다? 기초대사력 중에서 간이 핵심이다. 우리 짱구가 어떤 역할을 해요? 제일 우선순위로 우리 짱구는 간의 독소를 제거하고 간세포가 건강하게끔 간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를 집어넣어주면서 간세포가 건강해지니까 자연스럽게 면역세포인 NK세포, T세포가 자연스럽게 건강해진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도 우리 생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생각마저 어때요? 갑자기 허기질 때 있죠. 그때 세포가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간의 기능을 높여주면 어떨까요? 간의 기능을 높여주면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빠른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어떤 효과? 면역력도 높아지는 거. 근데 간 기능이 저하가 되면요, 고혈압이 오고요, 당뇨가 오고요, 고지혈증이 오고. 이게 다 뭐예요? 혈관 질환이잖아요. 심혈관 질환. 왜? 간이 안 좋은데 혈관? 제가 아까 간에서 뭐가 나온댔죠? 여러 독소를 해독할 수 있는 윤활유라든지 소화액이라든지 효소라든지 이게 어디서 발생이 된다? 간에서 발생이 된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영양소 먹어도 간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효과를 볼 수 없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물 그러죠. 물. 두 번째 소화대사. 소화대사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꼭 칼로리, 열량을 소화시키는 거예요. 대사시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강력하게 한 게 뭐다? 물입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물만 드세요 하는 이유가 뭐냐? 찬물이 빠를까요? 따뜻한 물이 빠를까요? 따뜻한 물이 빠르겠죠. 그래서 기초대사의 첫 번째 주역은 간이고요. 소화대사 첫 번째는 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수분 섭취를 늘리면 늘릴수록 뭐가 좋아진다? 디톡스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면역세포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간에 있는 간 기능이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윤활유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관 질환까지 좋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될까요? 혈액 순환이 잘 되는 거, 혈관 안에 있는 혈장 어떤 이런 지용성 지방, 숨어있는 소장, 대장에 수면, 숙변, 혈관에 숨어있는 지용성 지방, 그리고 우리 표피세포에 있는, 피부세포에 있는 셀룰라이트 제거에도 가장 강력하게 하는 게 뭐다? 수분이다. 그리고 이제 활동대사입니다. 활동대사는 뭐예요? 막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이 운동하면 살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움직이니까. 근데 이때 근육량이 많으면요,
훨씬 더 많이. 왜? 근육에서는요, 체지방에서 체지방을 연소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근육에서도 뭘 한다? 훨씬 더 4배 이상까지 연소를 시킨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보다는 어떤 운동이 더 강력하다? 근력 운동이 더 강력하다예요. 유산소 운동 우리 심장이 헉헉 되기 시작하는 한 30분 이후부터거든요. 그때부터는 체지방이 연소가 됩니다. 그런데 운동이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 유산소 운동은 처음부터 체지방이 연소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몇 분 동안은 오비업을 하고 나서 30분 이후부터 그때부터 연소가 시작하는데 50분 운동하면 체지방의 연소가 얼마만큼 될까요? 눈곱만큼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딱 유산소 운동은요, 여러분들께 딱 런닝머신에서 내려온 순간 스탑. 뭐가 스탑? 체지방을 세우는 게 스탑. 근데 근력 운동은요.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근력 운동 하고 나서 운동을 하지 않지만 계속 여러 시간 동안 체지방 계속 연소가 되는.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고 나면 훨씬 더 열감이 오래 가는 이유가 이제 그을린 거예요. 이때도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근육을 많이 생성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운동 트레이너들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게 단백질이다. 항상 말씀드리죠. 근데 일단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도 간이 건강하지 않으면 단백질이 내 간에서는 뭘로 저장이 된다? 탄수화물로 저장이 된다. 그래서 소가 술만 먹고도 100kg 찌는 이유가 이 식이섬유가 간에서 뭘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건강한 단백질이 내 몸에 건강하게 근육으로 저장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간이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섭취해도 수분과 미네랄이 함께 있지 않으면 근육을 형성된다 안 된다? 절대 형성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근본은 뭐다? 간이 건강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짱과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 몸에 우리가 몸에 건강한 영양제를 먹었는데 분명 건강한 단백질을 먹었는데 나는 몸에 별로 좋지 않아. 그 이유는 간이 좋지 못하고 그 전에 쌓여있는 뭐가 해결되지 않아서 독소 배출이 해결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뭘 하기 전에는요, 아무리 좋은 아셀라를 우리가 바른들 뭐가 돼야 되나요? 1차 세안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아셀라 폼플렌즈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나요? 디톡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력으로 만드느냐 굉장히 차이가 큰 이유가 그건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셀라와 기존의 리프 전공법의 차이 말씀드렸죠? 그렇듯이 이런 독소가 몸에 쌓이면 면역 기능 내가 분명히 유전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요, 더 많은 퍼센트, 유전보다는 더 많은 퍼센트가 뭐다? 여러분들 식습관이라든지 환경에 의해서 스트레스라든지 독소라든지. 근데 여러분 스트레스는 꼭 따지나야 되면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가식이 했을 때 가장세포가 많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열량을 먹게 되면 이걸 대사하는 과정 중에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어디서요? 간에서요. 왜? 1차 간에서 해독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증상들이 있더라면 무조건 내가 최근에 감기가 자주 걸린다. 그리고 내가 뭔가 통증이 있다. 생리증후군이 있다. 피부에 트러블이 많이 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셀라와 짱구를 섭취하거나 바르면 뭐가 올라오나요? 독소 많았던 사람들은요. 얼굴에 포로지 올라옵니다. 몸에도 올라오고요. 여기서 2가지 이상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을 한대요. 독소가 많다라고. 제가 이 팁을 낚시는데 여러분, 우리 팬츠 가족은요, 제발 몸무게, 체중계 올라간 사진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필요는 해요. 왜 사람들 보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게 좋을까요? 눈바디, 줄자. 여러분들이 건강 상태에 따라서 체질은 어떤 몸에 예를 들어볼게요. 커피를 자주 마셨던 사람, 즐겨 먹는 사람, 국물을 즐겨 먹는 사람, 수분 섭취를 안 한 사람, 담배, 술을 자주 섭취한 사람들은요, 우리 짱구를 먹고요, 수분량이 늘어나면 일시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몸에 팽창 현상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에도, 영양에도 무게가 있고요, 물에도 무게가 있겠죠. 근데 짱구가 먹고요, 수분이 들어가서 몸 안에 들어있는 독소를 딱 태워요. 태워서 소변과 대변을 배출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뭐가 늘어날 수 있을까요? 체중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체중이 늘어날 수 있고요. 일시적으로 부피가 늘어날 수 있으면 몸에 팽창이 돼서요. 그래서 그럴 때는 가장 효과 빨리 보려면 어떻게 된다? 수분량을 늘리는 게 좋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근육 다이어트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저는 우리 온일리 점장님 요즘에
저를 안 만나는 게 제가 자꾸 기대돼요 하니까 바디를 안 보여주려고 안 만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근육과 지방은 무게는 같다. 뭐가 다르다? 부피가 다르다. 가장 건강한 다이어트, 가장 건강한 디톡스는 뭔가?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디톡스가 되지 않으면 요요가 온다입니다. 다이어트 하기 전에 디톡스가 되지 않으면 속도가 더디다입니다. 다이어트 하기 전에 디톡스가 되지 않으면 근육 증진 잘 되지 않는답니다. 역으로 말하면 디톡스가 잘 되면 이 모든 건 다 잘 된답니다. 그래서 디톡스가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 지용성 지방인 이 지방 찌꺼기가 뭘로 나온다? 소변과 대변으로 배출됩니다. 독소는 소변 나오고 지용성 지방은 무엇으로 배출돼? 대변으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짱구를요, 여러분들 그 테스트 해보셨어요? 짱구를요 많이 먹는 날은요. 그래서 짱구 많이 먹으면 뭐가 같이 많이 섭취가 돼야 되죠? 물이겠죠. 짱구 많이 먹는 날 여러분들 더럽다고 변기 안 부시지 마시고 변기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변의 상태가 짱구 양을 들렸을 때 변의 상태가 어떻게 되나요? 둥둥 뜨는 변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변이 너무 행복해요. 왜? 대변에는요 수분이 70% 이상인데 변이 물에 뜰 때는 가장 함량이 뭐다? 수분보다는 지방이 많다입니다. 지방이 많다면 그러면 변기에 변이 뜬다. 그때 어떤 속도가 붙으면 좋을까요? 그때 식생활 패턴을 좀 조절하고 다이어트를 하면 너무너무 좋겠죠. 이때 지용성 지방 찌꺼기가 대변으로 나오기 때문에 짱구를 섭취해서 여러분이 가장 늦게 오는 게 뭐예요? 요요가 늦게 오는 이유가 그거고 여러분들께 기존의 식생활 패턴을 솔직히 바꾸지 않아도 어때요? 덜 찌거나 빠지거나 그런데 식생활 패턴을 조금만 더 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속도는 빨리 붙겠죠. 이처럼 여러분들께서 몸에서 해독이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먹는 걸 비해서 살은 덜 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디톡스다. 그 디톡스의 근본은 1차가 장이 아니라 간, 폐, 심장, 장 이 모두 박자가 맞아야 된답니다. 우리 짱구가 그 모든 박자를 맞아주고요. 그래서 장해독, 간해독, 혈관 정화 이 세 가지가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 세포 회복이 되는 거고요. 이 세 가지가 맞아주면 여러분 가장 강력하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줄기세포가 바뀝니다. 여러분들 인체의 줄기세포의 질이 바뀝니다. 여러분 줄기세포 들어보셨죠? 우리가 줄기세포가 우리 인체에서 생성이 되는데 나이가 먹으면 어때요? 생성이 되지 않으면 노화가 돼요. 근데 우리 몸에 해독기관이 건강해지고요. 피가 건강해지면요. 우리 몸에 있는 줄기세포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톡스를 하게 되면 뭐가 좋아지나요? 노화가 지연되는 거고요. 노화가 예방이 되는 거고요. 정말 더 잘하면 어때요? 오히려 우리가 숫자적인 나이는 먹었으나 여러분들의 세포의 나이는 더 젊어지는 이유가 이올린 거고요. 특히 숙변에 가장 많은 독소를 안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김이 피부가 안 좋다 그러신 분들은 꼭 피부 문제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피세포에 얼마만큼 독소가 많으냐에 따라서 이게 피부로도 나옵니다. 피부로도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독소는요 DNA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을 일으킵니다. 그만큼 독소는 굉장히 무서운 거고요. 가장 어떤 지방 비만율을 높여주는 것도 독소예요. 독소가 많아지면요 비만 세포의 사이즈가 비만 세포가 늘어납니다. 개체가 늘어나는 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독소가 배출되면 자연스럽게 비만에도 체지방 감량에 도움이 되는 원리가 이올린 거고요. 간이 건강해지고요. 짱구를 섭취하면서 혈액이 정화되고요. 그 짱구를 섭취하면 짱구 안에 22가지 특허받은 유산균에 의해서 뭐가 좋아진다? 또 하나 최종 해독기관이고 배출기관이 대장이 건강해집니다. 대장이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숙변이 차차 사이즈도 숙변은 있다 없다? 있다입니다. 숙변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몸에 매일매일 뭐가 생긴다? 암세포가 더 많이 생긴답니다. 왜? 숙변은 곧 독이기 때문에. 숙변은 곧 독이고 적게는 3kg, 많게는 10kg 이상이 있는 게 숙변이다. 이 숙변이 많으면 많을수록 몸에서 염증세포, 암세포를 유발시킨다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짱구 섭취하며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나면 어떤 사람들이 불편해요. 안타깝죠. 우리는 아니까. 그만큼 몸에 뭐가 많다는 소리예요. 독소가 많다는 소리예요. 이미 숙변이 수년 동안 그렇게 많이 쌓여 있었는데 짱구 먹으면서 하루에 화장실 2-3번 간다고 해서 그 많은 몸에 독소가 나오겠어요? 하루에 최소한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공기저온 질소에서 생활을 한다고 한들 우리가 최소 암세포는 하루 3,000개 이상 꾸준하게 생기는데 그게 이 양을 늘리는 게 뭐다? 독소입니다. 이처럼 저희 유난히 그래서
타사에도 많은 회사에도 좋은 제품, 좋은 성질들 많은데 유난히 짱구가 효과가 좋은 이유는 어떤 한 파트에만 뭐 장이면 장, 뭐 신장이면 신장 이 하나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해독 기간에 4대 해독 기간 모두 영향을 주게끔 어떤 해결을 해줄 수 있게끔 넣어놨기 때문에 이게 제 말이 아니라 뭐예요? 어떤 기술적인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요. 누구나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세포가 있다라면 섭취를 해야 되겠죠. 세포가 있다라면 왜? 목이 쌓이니까요. 세포가 있다라면 세포는 매일매일 뭐가 생기니까 암세포가 생기기 때문에 이 암세포를 계속 양 늘리는 게 뭐다? 독소가 암세포를 계속 늘리기 때문에 독소가 배출된다라면 어떤 암세포보다 뭐가 좋아지니까요. 면역세포, NK세포, T세포가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유산균에 들어가서 면역세포가 가장 많고 식중세포가 가장 많은 어디? 장의 면역세포를 좋게 해주기 때문에 제가 원데이 때 말씀드렸죠. 우리 장내에는 어떤 균들이 있다? 유익균, 중강균, 유해균이 있다. 이 중강균은 왔다 갔다 한다. 어떤 성질에 의해서 내 몸에 표병환 매니저님 잘 들으세요. 표병환 매니저님께서 짱구 판매 구미입했던 분이 짱구 드시고 어떻다고 있어요? 배앓이 물건면을 본다라고 했죠. 그분은 왜일까요? 이 유익 중강균이 지금 어떤 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였을까요? 유해균으로 가고 있는 상태예요. 왜 유해균으로 가고 있을까요? 장내 유해균도 기존에 많고요. 미생물 밸런스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 있었는데 우리 짱구가 들어가서 뭘래요? 이 밸런스를 맞춰주다 보니까 밸런스가 맞춰주면 당연히 뭘 꺼내야 될까요? 독소를 빼내야 되죠. 독소를 빼내는 과정에서 이분들은요 배앓이를 하는 거고요. 물건변을 보는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또 숙변이 너무 많은 사람들 짱구를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떼내겠죠. 이때 떼내면요 숙변이 많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떼내면서 어떤 게 나오는지 아세요? 독가스가 배출되겠죠. 이 독가스가 빠르게 대변으로 나와버리면 몸에서는 통증 불편함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이 가스가 역류하겠죠. 어디로요? 위장으로 올라가겠죠. 위장으로 올라가니까 어떤 현상이 나올 수 있을까요? 속쓰림 현상 나올 수 있겠죠. 이 통증 나올 수 있겠죠. 다시 더 위로 역류하면요. 그때 배출이 되면 돼요. 뭘로? 소변으로, 대변으로 배출되면 그거나 방귀로 배출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면요. 저 짱구 섭취하시고 유난히 방귀가 늘어난 사람들 그 올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두통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빨리 케어하려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수분 섭취량을 당연히 늘리면 되겠죠. 그냥 쉬워요, 여러분들. 짱구 먹고 효과를 빨리 보고 싶다. 물량 늘린다. 짱구를 먹었는데 건강 상태에 따라서 호전 반응이 각각 다양하게 나온다. 뭐 하면 된다? 물만 늘리면 된다. 그러나 이때 물도 마냥 늘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물의 입자가 크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수분량을요 일시적으로 너무나 덜끔덜끔 먹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물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으면 좋다? 위온수를 잘게 쪼개서 먹으면 좋고요. 작은 형태로 흡수력을 높이면서 허브티 종류를 먹으면 좋겠죠. 그러나 커피는 물이 다 아니다. 커피는 절대 물이 될 수가 없다입니다. 커피 한 잔 섭취하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나 짱구 먹고 하루에 3리터 먹어. 나 물 많이 먹어. 근데 왜 효과 없어? 여러분 제품을 전달할 때 그냥 마냥 물 많이 마시라고 하는 것보다 뭘 해야 돼? 질문하시라고 그랬죠? 기존의 식생활 패턴, 수분 섭취량, 동물 먹는지, 커피 마시는지, 술 먹는지, 또 뭐예요? 자극적으로 먹는지. 그런 분들은요, 체내에 뭐가 고갈되어 있을까요? 굉장히 수분이 고갈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환이 뭔지 아세요? 모공이 넓고요. 변비가 있고요. 위 통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피부가 퍼석하고요. 왜? 체내 수분이 부족하니까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대변을 볼 수 없다. 그게 당연히 변비겠죠. 그런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하루에 3리터 먹는다고 수분량이 많다 적다? 많지 않다. 하루에 3리터 4리터를 마신들 커피를 하루에 즐겨 마시면 수분은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동 부족했던 거 약간 그냥 넘치는 게 약간 채워주는 정도이지 그거에 대해서 크게 도움되지는 않는다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그래서 아까 우리 온일리 점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품이 소비자 손에 전달되기 전까지 무엇을 한다? 물을 마시게끔 한다. 저도 그래요.
제품이 우리가 제품 빨리 가면 1박 2일 만에 가는데 길게 가면 2박 3일 만에도 갈 수 있겠죠. 저는 항상 물 많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물 많이 먹으라고 하진 않고 왜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지 질문을 하고 왜 본인 보면 물이 많이 부족했던 걸 인지하게 하고 물 섭취량 늘리게 하고 짱구가 들어가게 하겠죠. 그러면 스스로 이제 물량 더 늘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하셔야 될 게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왜 수분이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유산균 보면 어때요? 유산균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또 내장에 지방이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똥보균, 우리 똥보균 들어보셨죠? 요즘 유행하잖아요, 그 단어가. 똥보균의 증식이 늘어납니다. 그리고요, 내장에 계속 독소가 쌓이면요, 장도 좋지 않고 염증학가 쌓인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굉장히 중간부, 요때 유해균으로 갑니다. 근데 저희 유산균은 어때요? 체지방을 분해한 유산균도 들어있고요. 어떤 모유에 들어있는 그 성분의 유산균도 들어있고, 우리 질 건강에 좋은 유산균도 들어있고, 위 건강에도 좋은 유산균도 들어있고요. 비만 세포를 제거하는 유산균도 들어있고요. 비만 세포, 그리고 우리가 가식을 유발시키는 렙틴 호르몬을 저조시키는 유산균도 들어있고요. 그 유산균이 무려 몇 종이다? 22종인데 어디까지 살아서? 소장까지 살아서 도달해주는 이런 기술력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면역력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입니다. 그래서 짱구를 섭취하면서 다른 유산균 섭취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프락토 올리고당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에 그거 뭐지? 음료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발효시켜서 만든 콤부차 있죠, 콤부차. 콤부차에도 뭘 집어넣나요? 프락토 올리고당을 집어넣습니다. 프락토 올리고당을 집어넣는 이유가 장내 유익균을 증식을 시켜서 뭘 하려고요? 어떤 디톡스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프락토 올리고당을 집어넣는 건데 저희 짱구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프락토 올리고당도 질도 굉장히 다르겠죠? 이게 뭘 해준다? 유익균을 증식시켜주고 유해균을 억제시켜주고 이 과정 중에서 흡용한 냉장 이 과정 중에서 배앓이가 오고요. 이 과정 중에서 물동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근데 왜 나는 프락토 올리고당 다른 거 섭취해도 그런 적이 없는데 왜 짱구만 먹으면 그래? 그 이유는 뭐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게 흡수력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기술력,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게 뭐다? 짱구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제품 다 먹어봤는데 짱구는 달라.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건강식품을 본인들 소비자 입장에서 섭취를 해보고요. 판매자 입장에서 판매를 해보셨을 때 아마 소비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하는 게 그 말일 거예요. 나 변비 너무 심하고 건강식품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먹어봤는데 짱구는 달라. 가장 디톡스할때 힘든 게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조건 굶는 그 음식이 모든 사람 다 맞다? 모든 사람 다 맞지 않답니다. 누군가는 그게 굉장히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많은 의사들의 디톡스는 뭘 시키나요? 그냥 무조건 일반 식사를 다운시켜버리죠. 너무 일반 식사를 다운시켜버리는데 일반 식사를 너무 다운시키고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면역력이 좋지 않고 감기는 좋지 않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 과정 중에서 고농축의 영양제를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리가 와요. 그래서 의사들이 암 환자들한테 왜 영양제를 못 먹게 하는지 아세요? 한약을 못 먹게 하는지 아세요? 이 고농축은요. 간에서 해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금식은 다 맞다 안 맞다? 안 맞다입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의 생활 패턴도 잘 봐야 되겠죠. 근데 무조건 디톡스를 판매하는 그 회사들에서는 뭐 해요? 무조건 금식을 하라고 원하는 이유가 그건데 건강 상태에 따라서 반드시 이런 프로그램들은 달라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거에 대해서도 아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 프로바이오티크가 아이들이 섭취하게 되는 굉장히 성장 호르몬 증식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요. 체지방이 많으면 왜 늙는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세포를 증식시키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그나마 나이가 먹으면서 이 양이 점점 줄어들죠.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노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체지방이 많으면 저녁에 성장 호르몬이 건강한 세포를 재생하는데 일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한다? 체지방을 분해하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어떤 면역 세포가 건강하지 않는다. 이때 이런 우리 짱구이들은 유산균들이 강력하게 이런 성장 호르몬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무엇을 한다? 체지방 분해를 월등하게 강력하게 해주고 염증 세포, 암세포를 만드는 어떤 독소를 배출시켜준다. 그리고 이런 기술력을 어떤 안정화시키는 기술력, 누구나 건강 상태하고 상관없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군가는 수시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산이 분비가 돼서 자꾸 속쓰림을, 분명히 내가 공복 기간인데도 공복이라서 여러분 다 속쓰리진 않아요. 가끔 사람들 나 속쓰려, 밥을 안 먹을 때 속쓰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만큼 그 사람이 위에서 뭐가 나오니까 들쑥날쑥 위산이 아무 때나 나오니까 속이 쓰리는 거예요. 근데 위가 건강한 사람들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게 들쑥날쑥 나오지 않습니다. 음식을 섭취할 때 음식을 섭취하고 이제 준비하고 나오자예요. 이 말은요, 위산이 너무 들쑥날쑥 나오는 사람들은요, 기술력, 안전한 기술력, 흡수력이 되지 않는 유산균을 섭취하면 잠깐 살아서 간다 못 간다. 왜? 이미 이 위산이 다 파괴를 시켜버린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위산은 낙스보다 더 강력한 게 위산이다. 그런데 이게 유산균을 파괴시킨다. 근데 우리 유산균에는 뭐가 들어있다? 위산에 먼저 들어있어요. 장까지 살아서 장까지 10억 마리가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 근데 장에 도착하게 되면 이 10억 마리가 20억 마리, 30억 마리 증식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유산균의 먹이를 함께 집어넣었기 때문에 장에 들어가서 뭐 된다? 유산균의 양이 늘어난다. 그럼 장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하루에 2포가 맞아요? 좀 더 먹는 게 맞아요? 좀 더 먹는 게 맞겠죠? 그럼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러한 기술력 올려도 품질이 좋지만 이러한 누구나 체질하고 상관없이 흡수될 수 있게끔 우리가 그 제조 방식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저희 짱구입니다. 짱구로 디톡스를 하게 되면 너무너무 좋은 게 실은 우리 디톡스 하기 전에 마냥 칼로리를 낮춰서요. 열량을 낮춰서 지방을 분해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혈관이, 아까 제가 디톡스를 하면 혈관 정화는 됩니다. 타자 제품으로 디톡스를 해도 혈관 정화는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건강 상태에 따라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 해가 될 수가 있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강하게요. 해독기관은 건강하게 해독기관이 가지고 있는 간세포라든지 신장세포라든지 해수포가 건강해지면 제일 으뜸으로 뭐가 된다? 혈관의 혈액의 디톡스가 되면서 혈액의 디톡스가 되면 백혈구 수치도 좋아지고 이때 뭐가 생긴다? 암세포가 생겼을 때 암세포를 방어할 수 있는 T세포의 면역세포 양이 늘어난다입니다. 그래서 디톡스 어떻게 하나 굉장히 달라지게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아마 짱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짱구는 과학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한 주먹이 살짝 영양제를 섭취할 때보다 오히려 더 효과가 좋다라는 이유가 함께 저는 호르몬제, 칼슘, 짱구 말고는 안 먹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전에는 정말 식품값을 엄청나게 들었는데 지금은 그 영양을 다 끊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부분을 케어하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고요. 이처럼요, 여러분. 짱구에는 굉장히 다양한 영양 성분과 효소라든지 혈관을 정화시켜주는 성분이라든지 유전적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준다든지 지방, 간을 도움주고 위궤양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영양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하나하나 성분들이 단순하게 숫자 많이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성분들이 뭘 가지고 있다? 흡수력을 높여주고 누구나 아이들부터 남녀노소 누구나 섭취했을 때 유해하게 독소가 없는 무해한 성분이기 때문에 무독성의 성질이기 때문에 아이 먹어도 돼요 라고 질문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발 구독자세요. 우리 아이 치킨 먹이면 안 되는데 음료수 먹이면 안 되는데 가장 무서운 건 그거입니다. 아이들이 콜라를 먹게 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진다 보면 돼요. 우리가 설탕물이 몸에 하면 어때? 끈적끈적하죠. 탄산음료, 탄산콜라 주스가 우리 아이들 몸에 들어가서 뭐한다? 혈관으로 끈적끈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음료수를 즐겨하는 아이들 치고 키 성장이 원활한 아이가 없다입니다. 그러면 아이한테도 필요한 게 뭘까요? 수분 섭취 문제는 먼저겠죠? 근데 누군가는 조금만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너무 불편해요. 왜? 소화를 시키는 효소가 남들보다 배출이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간이 좋아지면 또 배출되는 양이 많아지고요. 배출되기 전에 우리 짱구 안에 뭐가 들어있다? 발화공포물 효소가 강력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일반 효소보다 발화공포물 효소이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좋고 단순하게 탄수화물 단백질만 섭취 분해시키는 게 아니라 소화작용, 분해, 독소 배출, 항균, 항염, 해독, 혈액 정화, 세포를 재생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 더 샵 짱구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금은화라든지 흰머루가 들어가서 식이방을 분해하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암세포, 비만세포, 멜라닌 공통적으로
전이를 시킵니다. 확장시키고 개수를 늘리고 크기를 늘리고 또 그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이를 시킨다. 그래서 그러니까 암세포 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이게 가장 강력하게 하는 것도 체지방이다. 그때 우리 금은화와 핑거루트가 이처럼 몸속에 쌓여있는 어떤 염증도 제거하지만 지방도 제거한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짱구를 통해서 독소가 배출되니까 피부로 올라올 수 있다 없다? 피부로 올라올 수 있다입니다. 독소는 항상 여러분 짱구 섭취하기 전에 가장 터치를 해야 될 게 식생활 패턴 터치하시고 수분량 터치하시고요. 그 사람 기존에 특히 약 먹었던 약을 섭취했던 사람들도 저희 짱구 먹으면 몸에 후드르기 알러지 반응처럼요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주 모든 제품 안정화를 시켰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것도 무독성이라고 저희가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 많이 먹은 날은요 항상 뭘 체크할까요? 경기의 변을 체크합니다. 경기의 변을 체크해서 뜬 날은요 너무 행복해요. 그날은 뭘 드릴까요? 물량을 훨씬 더 많이 드립니다. 그러면 정말 한 500g 썼던 것도 금방 쏙 빠지는 이유가 그 오일이에요. 그래서 짱구를 섭취하게 되면 여러분들 피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당연히 맑아집니다. 당연히 맑아집니다. 짱구를 섭취하는 과정 중에서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호전 반응은 나올 수 있답니다. 특히 장 쪽에는 다 같은 설사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짱구 먹고 배 안 아파라는 단어 사용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호전 반응들은 다 밴드에 있습니다. 밴드에서 여러분들이 제발 읽어주세요. 저한테 물어볼 때는 뭘 먼저 본다? 밴드를 먼저 찾아본다. 밴드 찾아보시고 그때 이해 안 되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밴드를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기억하기 좋고 여러분들 공부가 되니까 이런 상태들을 있기 때문에 이런 제가 호전 반응은 다 제가 밴드에 올려놨습니다. 밴드에 올려놨고요. 자, 끝났습니다. 땡큐입니다. 땡큐고요, 여러분들. 저희 항상 제가 반복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팔 것인지 팔려나갈 때 할 것인지 처음에는 팔겠죠 우리가. 근데 그 다음부터는 팔려나가게끔 하는 거는요 제품 일을 하겠죠. 그러나 지금에는 중간에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지식의 수준이 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소비자에게 얼마만큼 적절하게 피드백을 잘 해주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신뢰를 하게 되는 거고, 신뢰를 하게 되면요 어떤 반응들이 나오기 전에 체크를 하면요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의 체크할 거 별거 없어요. 물량 체크하고요 식생활 패턴만 체크를 하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짱구를 섭취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거의 도움이 돼요. 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세포가 하는 역할은 똑같다입니다. 세포가 하는 역할은 똑같기 때문에 제품 들어가서 하는 반응도 동일합니다. 뭘 따라서? 그 사람들의 건강과 식생활 패턴에 따라서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먹고 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항상 뭘 한다? 질문, 설문. 그래서 저희가 뭐 가지고 있을 때 했어요? 질문 세트 가지고 있을 때 했잖아요. 그거 작성하기 힘드시죠? 어디에 있나요? 밴드에 있죠. 우리 전사령 매니저가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밴드 들어가면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께서 메모장에 넣어놓으시고 그냥 그대로 급사해서 짱구 섭취한 사람 그냥 카톡으로 보내세요. 카톡으로 보내시고요. 가장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일은 어떻게 한다? 체계적으로 한다입니다. 왜 어떤 누군가는 일을 소득이 똑같은 제품인데 높아. 어떤 누군가는 왜 낮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누군가는 소비자가 많지 않아, 숫자가 많지 않아. 근데 어떤 누군가는 소비자가 많아. 근데 누군가는 지구매 텀이 약해. 누군가는 소비자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매 텀이 높고 판매 소득으로 말 한 달에 수백만 원 일어나. 왜 그럴까요? 그건 얼마만큼 적절하게 소통을 잘 하는가요? 그러려면 소통 잘하려면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겠죠. 근데 공부할 게 별거 없어요. 동일해요. 그리고 제품 들어가기 전에 뭘 한다? 질문을 한다. 질문을 통해서 소비자가 본인 상태 인지하게 한다. 그리고 밴드에 초대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일머리가 일면 차이 여기서 나눠집니다. 저라면 소비자 초대했으면요 들어왔는지 체크 한번 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저는 밴드에서 제가 올려놓은 거 누가 봤는지 저는 알 수 있거든요. 저는 저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
내가 밴드에 초대한 소비자가 이런 명단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 정보를 보셨나요? 아, 안 봤다라고 하면 저 어떻게 할까요? 그 정보를 복사를 그대로 부분 복사를 해서 저 같으면요 초대한 소비자 저는 카톡을 보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초대만 해놓은 게 아니라 초대를 하고 나서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사님 이분은요 짱구를 섭취하는데 짱구를 섭취하고 이런 걸 원해요. 이분은요 디톡스를 원하고 또는 이분은요 그냥 살 빼는 거 원하고 이분은요 여러 건강식품 먹은 효과를 못 봤는데 기타 등 저한테 그분의 이제 어떤 줄 것 같아 정보를. 그럼 저는 뭐 할까요? 그럼 그 정보를 다시 한번 올릴 것 같아. 그리고 저는 다시 물어보겠죠. 혹시 올린 정보를 제가 초대한 소비자가 봤나요? 안 봤으면 어떻게 할까요? 전 또 동문 복사를 해서 카톡 보낼 것 같아. 봤어도 전 한 번 더 보낼 것 같아. 그렇게 되면요 똑같은 정보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아니면 사업자분들도 우리 팬티 가족도 제가 밴드에 올려놓으면 다 안 보는데 소비자가 다 보겠어요?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머리라는 건 여러분들께서 일을 찾아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를 어떤 여러분들께서 소비자들 데이터가 있다라면요 그분들 섭취하고 있다라면 어떻게 섭취하고 있는지 잘 소통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통하는 과정 중에서 전문적으로 소통을 하게 되면 가이드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뭐가 될까요? 그분들이 여러분 훨씬 더 신뢰하겠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께 물어보겠죠. 물어보고 가이드를 해주면 스스로 뭘 할까요? 스스로 이런 날은 내가 좀 더 늘려야 되구나. 이런 날 내가 스크린 부족했구나. 내가 오늘 묽은면을 본 게 내가 아까 자극적인 국물을 먹었지, 내가 어제 술을 먹었지, 내가 찬 걸 먹었지, 기타 등등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밴드 활동을 잘 그렇게 하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렇게 체계 속으로 쪼개서 하고요. 밴드 활동 잘 하신다면 절대 여러분들께서 장단하는데 사회사들의 대리점을 달성하고요. 재구매 없어서요.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본 대리점 굉장히 많은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저희 펜지는요. 여러분들께서 소비자분들만 잘 구축을 해도요. 사회사의 대리점장들보다 판매수 등은 월등히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 찐빵구를 가지고 있고요. 짱구 아셀라가 몰라니까 제품의 일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 지난 저희가 팬미팅에 들으셨죠. 저희 회사 재구매율은 업계 최강입니다, 여러분. 재구매 최강이라는 건 여러분들께서 대리점 목표를 하고 달성을 하시게 되면요. 어떤 바퀴가 멈추지 않을까요? 두 가지 바퀴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수미 매니저님도 저랑 오늘 만나서 가맹 파트 들었는데 어때요? 너무너무 비전이죠. 이것도 제가 또 말씀드릴 건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다 같이 할 수 있고요. 저희가 또 스마트 스토어도 잘 할 수 있는 어떤 그걸 통해서 우리 박용주 점장님 스마트 스토어 모르는 사람이 주문해서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SNS도 집중해서 잘 해주시고요. 밴드를 통해서 공부 더 하시고요.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3시간 잘라놓고 하다가 2시간 하니까 너무 좋죠, 여러분? 차근 빨리 끝내드릴게요. 고생들 하셨습니다.